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자, 미국 국방부의 전쟁 프로그램 그럼. 실종자 확인국에서 한국전 유해 감식 발굴 전담하고 계시는 진주현 박사님과 함께 정말 야. 제 50년 평생 처음 듣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야, 진짜 신기합니다. 예, 북한에도 유해가 많을 거예요. 많겠죠. 우리 한국 국군 유해도 있을 거고 미군 유해도 있을 거고. 네, 예. 북한의 유해가 아직 3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위로 예. 하면 아직 북한 지역에 실종된 미군이 약 3천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한국군도 많이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이 유해 문제를 계속해서 미국하고 협상할 때 의제로 계속 올려서 미국이 의제로 올리는 거죠? 북한이 먼저 올려요. 북한이 네, 먼저 보내줄게요? 네, 보내줄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네, 할 수 와서 미국 사람의 그런 걸 잘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국인들에게 의미가 큰가. 그래서 의제를 올려서 90년부터 94년까지 208개의 상자를 넘겨줬어요. 유해가 들어있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가 지금도 거기서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굴을 들어가서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북한에서 발굴을 했고요. 직접 가셨다고요? 저는 안 갔지만 미국에서 갔죠. 예. 들어가서 찾아봐라. 들어가서 찾아봐라. 근데 그때도 그때 다녀온 분들 얘기에 의하면 북한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유해를 가지고 협상을 하진 않지만 뭐 몇 명이 오면 뭐 그 사람들 일하는 비용 얼마 뭐 이제 네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유해가. 미군을 불렀는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죠. 있는데 그렇지.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간 분들 말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기를 파 그러면 거기를 파면 나온대요. 대충 파보셨구나. 거기서도. 미리.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파서 나온 유해가 그 전 몇 년 전에 저희한테 송환해준 유해랑 동일인인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럼 송환할 때 부분만 송환했다는 부분만 뜻이네요. 송환하고 나머지 갖고 있다가 여기다가 묻어야지. 근데 뭐 그렇게 악의를 갖고 그런 것 같진 않고 예. 안 하다 보니.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 약간- 손님 오기 전에 미리 좀. 양국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미군 유해는 맞아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쭉 2005년에 부시 대통령 때 막 악의 축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예. 발굴을 못 들어간 이후로 아직 한 번도 다시 못 들어가고 있고요. 예. 2018년에 이제 좀 분위기 좋아졌을 때 저희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하고 협상하고 북한에 가서 55개의 상자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박사님도 그때는 네,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그때 제가 요거 자료화면 와. 지금 요거 보시면 요거는 되게 재밌는 이게 제 전화기에 그렇지. 저 지금 파란색 저게 네. 지금 저기로 가신 거예요? 저희가 원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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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원산이에요? 네. 그 흑격으로 유명한? 그럼 전화기에 내 위치가 저기 지금 그렇지. 이렇게 해서 딱 떠 있습니까 지금? 네. 저런 거지. 어머. 이거 키면 안 된다 했는데 네. 그냥 키면 통화도 되던가요 혹시? 아니 통화는 제가 그렇게 용감하진 않습니다. 예. 거기서 통화를 해볼 생각은 기지국이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로밍하고 가야죠. 네. 그래서, 와 네. 원산에 가서. 네. 가서 상자를 받아오셨다는 거죠.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 발굴해서 만들어 놓은. 네, 저희가 그 협상 때부터 제가 쭉 참여를 해서 이제 뭐 무슨 상자를 누가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우리가 상자를 건네주겠다. 그래서 상자 샘플을 두 번째 협상할 때 또 가지고 갔어요, 북한에. 여기다가 담아서 우리 돌려달라. 네, 여기서 이렇게 건넸더니 그냥 이렇게 상자였어요. 예. 그랬더니 북한군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그래도 유해를 모셔가는데 이렇게 상자에 그냥 담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무슨 뭐 뽁뽁이나 이런 것도 뭐라도 천이라도 있든지. 담아야지. 근데 이제 써야지. 또 미군의 그게 이제 이게 감성이 다른 거죠. 한국군은 굉장히 예를 갖춰서 막 한지로 뼈 한 개 한 개 포장을 하고 미군은 약간 뭐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냥 뼈쪽 우르르 뼈쪽 넣어가지고 가져오는데 북한군이 먼저 야 이렇게 가져가지 마. 아, 예의 있는 북한군이네.
우르르 가져가서 또 하나를 발굴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성적이 덥고 막 갑자기 눈물 흘리고 대통령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네, 야. 저희는 그러니까 신원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감식을 한 다음부터 이제 그런 예를 하는데? 갖추고 예, 어.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야, 되게 실용적인 그 문화다. 네. 미국은. 네. 네. 그리고요. 왜요? 정 없는 거지 그게 실용적인 겁니까? 너무 그 미국 살다 왔다고 그냥 우호적으로.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진을 네. 제가 준비해 온 거를 보시면 요거는 제가 그게 2018년 이제 다시 이거 축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요게 18년 정전 협정일 날 이제 7월 27일 날 제가 원산으로 떠나던 그 비행기 타러 가는 저 비행기를 타고 원산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저 미군 수송기를 타고 저기 미국이에요? 저기는? 이거는 오산입니다. 오산. 네. 우리나라 오산. 네, 예. 우리나라 오산에서 이제 동해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원산으로 가는데 정확히 이게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1시간 맞춰라 해가지고 날아오는 시간에. 그런 왜요? 것도 왜? 합의를 왜요?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군인이 아니라 이때 잘 도착해야 모르겠어요. 되니 어. 먼저 착륙해도 안 돼. 어. 아 그렇지. 아. 딱 예정된 시간이 와야 저분들이 오는구나지. 어. 갑자기 먼저 오면 그 사람이 아닐 저거 수도 있으니까. 북침인지 네. 시간 정해서 그 거리를 계산해서 맞춰서 이제 돌아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파일럿이 딱 도착하니까 저희 같이 갔던 그 당시 장군님한테 3초 늦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때 원산에 들어갔더니 비행기가 딱 한 대 있더라고요. 원산 비행장에? 공항에. 예, 딱 한 대 있는데 그 비행기는 그 당시 이제 북한 대표를 평양에서 아마 태우고 온 비행기 같다. 그랬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 사진에 보이듯이 저희가 협상을 했고요. 요게 어머나 박사님 저기 계시네요. 네. 와. 파란 셔츠. 어. 와. 저런 식으로 이제 원산 공항에서 저희가 유해를 감식을 일단 사람 뼈인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해야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해서 공항에서 뚜껑 다 열어서 열어보고. 예, 확인하고 그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때 제가 저희 둘째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저희 둘째한테 야 북한에 갔다 온 태아는 몇 명 없을 거야. 세상에. 와. 와. 저기 이제 상자들 하나하나마다 이제 다 발굴한 유해가 세상에. 있었던 거고. 북한에서는 발굴한 유해라고 했는데 예. 저희가 보기에 발굴이 되어서 어딘가에 있던 유해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90년대에 저희가 208개 상자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받아온 유해랑 또 동일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때 받아온 유해는 글씨도 써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글씨요? 저희 미국 직원이 뭘 계속 뼈를 들고 얘 뭐지?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일로 와보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1967 그리고 수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글로. 뼈에. 한글로. 예. 어. 근데 수안이 황해도에 있던 포로수용소 임시 포로수용소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67년에 발굴해서?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세상에. 그래서 발견됐다는 거 써놨다는 발견된 거죠. 써놨다가 창고에 넣어놨다가 네. 협상할 때쯤 하나씩 내민 거구나. 직접 북한에 가서 파보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파보지 않았습니다. 파보지는 않으셨고. 네. 이 일 시작할 때만 해도 북한에 가게 되리라고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상에. 와.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는 게 더 많죠.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북한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좋아져야. 네, 네, 관계가 좋아져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북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갖고 오신 사진 중에 네. 우리 안 본 것도 있나요? 뭐 안 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사님이 늘상 보시는 사진일 수 있지만 예, 저희에게는 매우 희귀한 사진이기에 예. 첫 번째 여기 있는 이것도 신기한 사진인데 이건 뭡니까? 헬기 나오고 이런 이거요? 사진인데요? 이거는 네. 제 생각에 제가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가지고 네. 어디 이게 계세요? 저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이 밑에 지역에 요게 비무장지대 근처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 미군 유해를 찾았다
한국에서. 그래서 저희 아. 국장님 모시고 가는데 이 강원도 여기까지 차 타고 가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아하. 이 용산에서 이 헬기 블랙호크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갔다 온 장면인데 그 저기 기억에 밑에는 강원도고. 네, 그럼 저 저기에서는 앞에가 유해- 비무장지대 보여요. 북한이 보이는 곳인데. 예. 유해 발굴하다가 이건 미군 병사 거다. 복장이나 뭐 구두나 이런 거 보면. 예,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스탑 갔다 온 시켜놓고. 거고. 근데 저희가 그런 데만 이제 가지 않고 제가 이제 다른 데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사진인데요. 네. 저런 헬기를 타고 저런 이렇게 러시아계 그런 헬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걸 타고 이런 정글에 저를 내려놓고 예. 유해 찾아봐. 아, 예, 정글에서 예, 정글에서 그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밖을 보니까 너무 진짜 심란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찾지? 이렇게 와. 많은데 근데 예. 베트남이 굉장히 큰 나라고 이렇게 산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여기 비행기 추락한 그 지점에 저희를 내려놓고 어. 40일 후에 찾으러 왔어요. 저희를 그럼 40일 동안 어떻게 있었습니까? 텐트에서 살았어요. 이 근처에서 추락했다고 하니 이 근처에 시신을 네, 찾아보세요. 네. 어. 그래서 조종사 시신. 네. 근데 못 찾았죠.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기억을 잘 하는데 그래도 누구는 저쪽 산인데 그리고 누구는 아닌 것 같아. 저쪽 산인 것 같아. 저쪽으로 추락했어. 네, 그러면 이제 찾기가 진짜 힘들고 당시에 헬기가 추락을 하고 뭐 비행기 전투기 추락을 하면 그 전투기의 사양 같은 거를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 예. 바로 다음 전투기가 들어가서 거기를 다 녹일 만큼의 그런 폭탄을 부었다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네. 추락한 어차피 전투기. 추락했으니까. 네, 추락한 전투기를 또 이제 적군이 녹여버린다. 가지고 갈까봐 가져갈까봐.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투기도 녹으니까 진짜. 사람의 뭐 뼈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그러네요. 없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근데 아직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진짜 이때는 좀 힘들었어요. 이때는 내가 나 미국 돌아가면 그만둬야지 이 일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도 다 두고 와서 예. 이 텐트에서 뭐 40일 하는 동안. 거야 내가. 야. 와, 밀림에서 40일 동안 계신 거네요. 네, 사실상. 진짜 전화도 안 되고 진짜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유해는 찾지 못해서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야. 세상에.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는 과학이 있으면 뭐 합니까? 예. 저는 뭐 유해도 못 찾는데 그냥 가서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어딘가라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뭐가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삽을 탁 텄는데 뼈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삽으로 안 하고 고고학 발굴하듯이 붓으로 붓 출동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붓은 좀 저희는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문화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스톱은 하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레 파죠. 잘못해서 뭐 예를 작은 삽으로. 두개골이 있으면 되게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콱 하면 금방 깨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군인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요. 같이 나갈 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한 명하고 군인 10명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현지에서 고용을 해서 이제 같이 땅을 파는데 땅 파. 예. 너는 쉽지가 이 않아요. 산 파, 너는 저 산. 어떻게 산을 파? 계속 산을 파는 일이구나. 산만 파지는 않고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저희 하와이에 있는 저희 기관의 전경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좋다. 그래서 진주만에 근무죠. 예. 근무처. 네, 진주만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진주만. 네. 그래서 오른쪽이 저 위에 사진이 뼈. 네, 뼈 들고 지금 앞 팔뼈 맞춰보는 사진이고요. 잘 붙나. 앞에 팔뼈에 2개가 있거든요. 예. 그거 맞춰보는 사진이고 저도 그래 삽질만 하지 않고 뼈도 본다 야. 하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우와. 세상에. 진짜 재밌다. 아니 저 하와이 갔다가 여기 이거 구인 광고 못 보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 일 안 하실 뻔했는데. 그럼 또 뭐 딴 일을 했겠죠. 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북한에서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3시간 저희가 머물렀거든요. 예. 공항에서 머물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멋지게 이제 출발했어요. 비행기 딱 떠나자마자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저희 미니안 그 당시 소장님, 지금은 별 넷한 장군님이 되셨는데 예. 갑자기 다 일어나 빨리 관포해 그래가지고 비행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유엔기로 빨리빨리 싸야 오산에 도착하면 또 경례하고 내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무슨 장군이고 부하고 상관없이 다 전부 다. 달라붙어서 아. 이 유엔기로 관포를 먼저 해야 돼요. 왜 유행기로 해야 돼요? 정전 협정상 예. 일단은 유엔군으로 모셔와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군으로, 그 다음에 모셔가야 국기로 돼요. 바꾸는 거예요? 네, 자국 국기로.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그 한국으로 넘어올 때 미군 전투기가 같이 와서 이제 보통 제가 이 가운데 수송기에 타고 있었고 밖에 이제 전투기 6대가 같이 호위도 와서 저렇게 합니까? 호위를 해서 왔어요. 저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요? 그럼 이 다른 비행기에 있는 사람이 전투기에서 찍은 찍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되게 굉장히 조정 안 좋아하는 하고. 사진이고 와. 요거는 제가 안에서 그런 밖을 것 같아요. 보면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야 전투기가 저 찍어도 됩니까 저렇게? 호위하니까. 아니 뭐 누가 찍지 말란 말 안 하길래 와 네. 전투기가 호위를 개인적으로 제가 어머나. 또 저희 딸에게 네가 말이야 야. 전투기 호위 받고 돌아온 아이야 라고 세상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열심히 관포해서 오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내릴 때는 저렇게 해서 이제 경례하고 네. 이게 네. 연주도 하고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와. 대단한 직업이시네요, 진짜. 이제 근데 올해 정전협정일 즈음해서 아마 저희 미국에 가지고 있는 한국군 유해를 또 송환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네, 저희 북한에서 온 유해 중에 네. 카투사 유해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희에게 줄 때 미군이야라고 주긴 좋고 네. 미군 복장이었고 미군 네. 옷을 입었는데 네, 알고 보니 한국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유해가 이제 올해 정전협정일에 맞춰서 송환이 될 거예요. 7월 27일에 아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족들은 한국에도 계셨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유해 중에 한 분은 신원이 확인이 됐대요. 어. 그 당시에 전사한 카투사 분으로. 그 가족들이?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나오실 거고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1호기를 타고 하와이를 와서 그 당시에 또 송환을 한번 크게 했어요. 미군한테 받아서 네, 그 당시에 섞여서 북한에서 미군과 섞여온 한국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먼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네요. 북한에서 전사해서 하와이를 갔다가 다시. 근데 그거는 제가 굉장히 유해 송환 많이 했거든요. 여태까지 한국으로 5차례 넘게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이 이렇게 막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했는데 어쨌든 나라가 많이 커서 이제 나라의 대통령 1호기를 타고 하와이까지 와서 이분들을 다시 모시고 간다는 거에 감동을 받았고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 송환 그렇지. 준비가 다 박싱하고 뭐 뼈도 꼭 맞춰야 되고 또 그렇게 높은 분이 오면 막 청소에 정신이 없어요. 네,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 네, 뭐 누구는 어디 서야 되고 뭐 예. 그런 위전 팀도 나오고 뭐 경호팀. 그래서 그 비행기 딱 떠나고 나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허탈해서? 죽어가지고 뭔가 되게 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감동적이었던 거는 예. 거기서 저희가 발굴한 유해 중에 신원이 확인되신 분의 증손녀가 지금 간호장교로 있어서 한국군? 세상에. 와. 그 손녀가 같이 와서 증조 할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예. 1호기를 타고 같이 돌아갔어요. 이야. 멋진 일이었죠. 근데 그 보통의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은 다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증손녀 네. 뭐 이렇게 한두 세대 이후의 분들일 텐데 그렇죠. 예전에 그 실종된 가족의 유해를 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야, 상상이 잘 안 되네.
가족들이 유해를 그 유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 신원이 확인됐을 때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면 한 명까지는 지원을 해줘요. 미군 예. 같은 경우. 예. 그러면 이제 왜냐면 하와이까지 와야 되니까 비행기 값도 들고 하니까 이제 막 여러 명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는데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빨리 가지고 빨리 나가자 이런 왜냐하면 나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 사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얼른 빨리 갖고 비행기 타고 가자. 이러는 후손들이긴 한데. 예, 후손들이긴 한데 할아버지 뭐, 직접적으로 알질 알질 않으니까. 못하니까 사실 제일 유해를 기다리는 사람은 부모가 제일 그렇지 기다리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다음에 뭐 그렇겠죠. 사실 형제 자매가 부모만은 못하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베트남전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자식의 유해를 아니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유해를 가지러 오는 경우가 그렇지. 있는데 날 낳고 아버지는 전투 갔다 온다고 아이고, 했는데 안 세상에. 돌아오시고. 네, 그래서 한 분은 밖에서 이제 유해를 저희가 보여드리거든요. 원하면 보시라. 예. 근데 그분이 밖에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잠깐 기다리라고. 어떤 나이 많은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더러 여러분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처음 보는 거라고 지금. 세상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의 지갑 안에 있는 사진이라면서 뭘 반쪽 찢어진 사진을 갖고 왔는데 예. 이 유해와 함께 발견된 지갑에서 나머지 반쪽이 나왔어요. 와 정말요? 되게 감동적인. 세상에. 그러니까 전쟁 나눠서. 나갈 때 찢어서 다 찢어서 나눠서 간 거죠. 서로 가져간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 딸이 근데 그거 갖고 있다가 와서 세상에. 맞춰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다 있구나. 진짜 영화 같은 일이군요. 가족한테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족한테 진짜 잘해야죠. 이야 그거라고. 세상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뼈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 배울 만한 거 더 없습니까, 박사님? 사진 많이 보여주셨는데 뼈와 그래도- 관련돼서 한 네. 가지 요거는 조금 이 전사자랑은 조금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걸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거 뭐 무슨 뼈가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다리뼈 같은데요? 근데 좀 근데 원래 꼬였네. 원래 저렇게 생겼습니까? 이거는 앞팔뼈인데요. 팔. 네, 이쪽 엄지 손가락에 있는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요 네. 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러졌잖아요. 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 기부스 안 하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죽기 전에 골절된 상태로 계시다 돌아가셨고 그쵸. 그래서 이 사후에 뼈가 사람의- 붙었군요. 아니죠. 살아있어야만 뼈가 붙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죽으면 이 활동이 없으니까 예. 죽기 직전에 부러진 뼈는 이게 안 붙고 두 개가 이렇게 아. 딸랑 있을 텐데 네. 이런 뼈가 발견되면 이분은 뼈가 골절된 이후에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는 살았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부모들이 보내준 게 또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유해가 나와서 저희가 DNA를 확인을 했더니 그분을 이제 한 5분 정도로 추렸어요. 이 5명 중에 1명이야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DNA로는 더 이상 감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어딘가 이 허리 부분에 옛날에 골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붙은 흔적이 그냥 보여요. 예. 부러졌던 것 같아. 그리고 팔도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기록을 뒤지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기록도 다 디지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당신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5명의 기록을 다 뒤지는데 어떤 분 기록에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요청을 해요. 뭐 무슨 태투가 있었거나 특징이 뭐 없으니까. 특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젊으니까 그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이제 회신을 하는데 그렇게 사과를 해요. 우리 아들은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너무나 건장한 청년이어서 죄송합니다. 특징이 없어요. 하는데 딱 어떤 분, 그 5명 파일에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이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6살 때 팔뼈가 부러졌었고 그다음에 몇 살 때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거를 보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보다가 찾았다. 오. 이 사람이다. 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진짜 감식도 제가 하지 않고 이제 저희 동료가 했는데 예. 그 친구가 그거를 캐치를 못했으면 그냥 뭔지 넘어갈 알수 수 있는 없는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신원이 확인이 돼서 그분이 예. 이제 어머니 옆에 묻히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보낸 그 손편지가 아이고야. 1954년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 어머니는 이거를 보낼 때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와. 60년 넘어서 후에 와. 누군가 그 편지를 보고 네. 그 무렵에 발견된 네. 아들의 뼈를 보고 그걸로 감식의 네. 단서가 된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신원이 편지를 써줬으니까 자기 묘 옆에 같이 묻힌 거죠. 세상에. 그렇죠. 제가 가장 감동이 있는 사건은 케이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슬프네요, 그거는. 네. 감동적이네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편지 때문에 늦게나마 같이 그쵸. 묻힐 수는 있었네요. 그쵸. 네. 세상에. 눈물 난다. 그러니 아들이 젊은 네. 아들이 예. 이제 갓 20살 좀 넘거나 그랬을 텐데 네.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로 간다고 그래서 음. 전쟁하러. 음, 근데 못 돌아왔어. 못 돌아왔는데 그 편지를 썼을 때는 무슨 심정으로 썼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어. 근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그런 편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톤이 굉장히 담담해요. 근데 사실 담담해요? 담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담담하죠. 그럼요. 근데 최선을 다해 담담하게 쓴 그것까지 이렇게 느껴지고 저도 사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슬프거든요. 음. 너무 슬프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둘이 있으니까 두 배로 훨씬 더 감정이입이 돼서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세상에. 네, 그래서 그거는 기억이 나고. 애를 20살까지 길렀는데 와, 진짜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진짜. 그거는 진짜 기억에 남는. 네. 우리는 뭘 하는 한국도 겁니까? 좀 잘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말씀하셨던 대로 유해발굴단이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잘 신원을 잘 찾아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그 미국은 진짜 그런 건 정말 잘 예전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사고 난 데 가보면 제일 놀라는 게 그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자 이름이 한 명 한 명 다 써 있어요. 신원이 확연된 사람 이름이 그 둘레 빼곡하게 사람 이름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거 보면 되게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은 미국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도 DNA 계속하고 있어요. 그 네. 9.11 테러 희생자 예. 유해가 따로 모셔져 있고 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고요. 내가 왜 갑자기 슬퍼가지고 제가 요즘 눈물이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 다 길러놨는데 네, 네, 내 나라도 아니고 그쵸. 남의 나라 갔다가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예. 온 사진은 네. 제가 이거를 처음에 감식을 시작했을 때 네. 이제 너무나 힘든 날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유해가 너무 섞여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5개 상자에 55명이 왔느냐 그 안에 250명이 들어있더라고요. 상자 아. 55개에 섞어서 섞인 거예요? 250명이 섞여 있어요. 그럼 그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누구? 그러면 그 중에 90명이 한국군 추정 유해예요. 카투사 네. 같이. 하다가 보면 어떤 날은 진짜 못하겠다. 이거 너무 막 헷갈리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되지? 뭐 이 상자에 뒤에- 있던 이 뼈가 같은 사람 뼈고 뭐 예,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아무 의미 있고 이런 일인지 알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방송 준비하기 싫고 그래도 생방송 해야 되니까 집에 갈 수는 없고 막 짜증납니다. 오후 4시쯤 되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집에 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얼마 전에 신원이 확인된 분의
대한 기사가 혹시 안 났나? 어허. 저희는 신원 확인 이 사람 했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업무는 예, 끝나는 거죠. 그 뒤에 예. 무슨 일이 생길까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아봤어요.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네. 또 미국은 지역 신문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여서 막 이제 우리 동네에 뭐 누구가 아들. 돌아왔다. 아. 그래서 너무 그걸 감동받아서 그 사진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야. 제 전사자들의 예. 젊을 때 사진이에요? 네, 예. 저의 프로젝트를 거쳐가서 신원이 확인된 분들의 사진을 모으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씩.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 기관에 가면 진짜 큰 포스터에 정말 많은 사람이 붙어 있는데 예. 이게 제가 일을 하기 싫을 때 힘이 되어주는 와. 한때 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아유, 됐구나.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저거는 보면은 남다르겠네요. 한 명 한 명. 되게 왜냐면- 어린 얼굴 사진도 있네요. 굉장히 어린 사람도 있고 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의 무슨 뼈가 같지. 그 뼈가 하나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쵸. 세상에. 야.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류애가 느껴지네. 인류애. 아, 저는 사실은 처음에 미군의 발굴 얘기라서 약간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군도 그러네요. 그러네요. 청년들이 뭘 그렇겠어요. 그러네요. 네, 굉장한 동포애를 느끼네요. 세상에. 아이고 진짜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맨날 뼈 만지기 힘드시긴 하겠어요, 박사님. 이렇게 뼈 맨날. 저한테 예. 예전에도 인터뷰하는데 어떤 분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어. 뼈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뼈는 안 힘든데요. 네. 사람들이 힘들어요라는 대답을 해서 깜짝 놀라셨어요. 주변에 직원들이 아니 뭐 직원들이 힘들다기보다 뭐 직원들도 제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뼈는 사실 가장 제 마음에 평화를 주는 가서 네.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 야, 많으셨고 네. 앞으로도 꽤 많이 남았네요. 야, 많이 해야 되죠. 또 북한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잖아요. 비무장지대도 아직도 많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좀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점점 나중에 찾을수록 기억이 없잖아. 고조 할아버지 뼈예요, 뭐 이럴 테니까. 기억이 없지. 이 아들이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가 더 뭐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만. 아이고. 그러니까 전쟁 좀 하지 맙시다 좀 제발 좀. 그 뭐라고 그게 그래. 아 정말. 그냥 남의 나라 해 그냥. 싸우지 말고 좀. 그래도 그냥 이 동네에서 사는 거면 이게 뭐 여기가 영국이면 어떻고 중국이면 어떻습니까? 네 전쟁 없는 세상이 돼야 되겠죠. 에이. 네 진주현 네. 박사님, 야 오늘 정말 감동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슬프셨죠? 글로벌 라이브 보세요 이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